그리고 이제 타너 스님께서 44세에서 63년까지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 할 만한 대목 19년을 무려 화엄학 역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 심의를 기울여서 그 방대한 화엄학을 이렇게 해내셨는데 왜 그렇게 그 일생을 그렇게 투자할 만큼 그렇게 화엄학이 대단한 것이고 불교에서 가진 화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화엄이 스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요의경이라 그러잖아요.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있는데 요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핵심, 근본 뜻을 담고 있어서 이 경을 봐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의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원각경 같은 경우도 원각경 뒤에도 요의경 붙어 있거든요. 근데 불교 전체에서 요의경은 화엄경이 유일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엄이라고 하는 건 근본 교설이다. 부처님 깨친 다음에 빛으로 설법한 아주 깨친 다음에 최초의 근본 설법이다. 근본 교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또 하남 스님이 타너 스님이 워낙 그 경을 잘 보시니까 스님이 이제 그 불교 공부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남 스님한테 그랬대요. 스님 이제 저는 경 안 볼랍니다. 나는 이제 선사로 살면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내가 출가하기 전에 알고 싶은 도를 알았다. 그랬더니 하남 스님이 만류하셨대. 경 볼 사람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때 이제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을 가지고 화엄경 전체를 11개월에 다 보셨답니다.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통현론만이라도 조금 현토라도 좀 해달라.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좀 봐야 되니까 통현론 현토라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축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통현론 현토를 해놓으니까 아니 화엄경 부처님 말씀에도 현토를 안 하고 통현론만 하려니까 좀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 화엄경에 현토를 했대요. 근데 이제 통현론만 현토만 해놓으니까 이 현토 가지고 좀 모를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직역으로 번역이라 조금 해달라. 그래가지고 화엄론 현토 번역하고 화엄경 번역하고 청양소초까지 현토하고 뭐 이렇게 주석을 다 다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어졌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러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스님이나 해주지 이거 누가 하겠냐. 제가자 학자들이 인생을 바쳐가지고 이거 먹고 살면서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 할 수 있겠나? 우리 중이나 해주지. 우리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내나 이거 해놓으면 뒤에 있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좀 안 좋겠나?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 보면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렵고 방대하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의 일관적인 그 핵심 사상을 가지고 쭉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너 스님 현토뿐만 아니라 번역한 과정을 보면 스님이 경전을 번역할 때 사전 옥편 없이 번역하셨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 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사교 사집 이런 거 번역하시는 시간을 보면 몇 달 안 돼서 번역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님은 번역하실 때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봐서 공부가 끝났고 번역도 다 돼 있고 머릿속에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고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 쓰신 걸 보면 원고에 교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토도 다 외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스님 제자가 스님 귀신론 현토 좀 달아주십시오 이랬더니 책을 가져와서 이 현토를 붙여서 달아주십시오 했더니 받아 적어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책을 저쪽에 거꾸로 보고 그 받아 적으라 하면서 쭉 읽으면서 이미 현토를 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받아 적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면 본인이 이 경전을 아직까지 책으로 번역해서 내지 않았지만 현토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토 같은 것도 하남 스님하고 그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셨대요. 스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젊으셨을 때 하남 스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남 스님이 납득이가 설명해주면 아 이게 유교와 불교가 다른 것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다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세월이 그렇게 화엄 같은 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게 그 작업이 있었지만도 그 번역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셨던 거예요. 다 외운 걸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님은 아주 화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념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광사에
화엄학 대학원이라는 화엄대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 만드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카리에 말이죠.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정말 돼서 동양학 연구 대학원이 하나 있다. 국가나 뭐 조계종단이나 우리가 전체가 많은 대기업에 이런 게 총동원이 돼서 했다 그러면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스님이 굉장히 예지가 있는 게 그때 하카리 유성구 하카리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요.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 카이스트, 한밭대학교, 모건대학교, 배제대학교 거기에 대학교가 7, 8개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로. 그리고 또 세종시에 옮겨갔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화엄대학원이라는 게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동양학의 아주 메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천태 지자대사의 교상 판석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에는 21일 동안 이제 화엄을 설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화엄을 설놓고 보니까 어느 한 놈도 알아듣는 중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아함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 경전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설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설해온 거다. 그래 교상 판석이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화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원래 그 깨닫고 나서 설하고 싶었던 바로 핵심 진수다. 이렇게 이제 천태 지자대사도 교상 판석을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이게 이 천태학에서는 이제 교상 판석은 우리 학문, 우리 종교, 우리 교판이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태는 이런 거죠. 화엄을 최초에 37에 설했지만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한 게 법화경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교상 판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럼 화엄의 교판은 현수법장이라든지 청량진관이라든지 통연론에 볼 때는 화엄의 교판은 다르거든요. 근데 타너 스님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천태 교판을 씁니다. 그대로 천태 교판으로 쓰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어쨌든 화엄을 설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다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천태지자대사 말씀을 가져오더라도 화엄이 최고라고 하는 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태도 화엄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제 그 교상 판석을 천태 교상 판석을 그대로 써서 그렇게 하셨던 게 스님 화엄학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 분 일제시대 때 분인데도 불구하고 법화경만 해도 아주 탁월한 경전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거기에만 해도 성도를 하려면 뭐 남자로 몸을 바꾸어서 여자는 와야 된다는 등 같은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만은 화엄에는 일체 차별이 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엄이야말로 최후의 경전 아니냐.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타너 스님이 열린 분이시죠. 남녀 차별 자체가 일체 없는. 그러니까 스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법화경이 왜 멋있냐. 삼승교학을 1승으로 회삼기를 하는 데는 최고가 법화경이다. 이 천태학이 이게 최고 멋있는 그런 게 이게 회통에 있어서는 법화경처럼 멋있는 것이 없다. 근데 법화경에 나오면 그 이전엔 삼승교학에서는 여자는 성불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8세 용녀가 8살 된 용딸이 그냥 법화경에는 성불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축생이잖아요. 용은 축생이고 딸은 여성인데 성불한다. 이게 우리 그 대장경에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굉장히 획기적인 거다. 근데 화엄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것도 아직 부족하다. 그 용딸이 이 정토에 가서 남방의 무구세계라는 데 가서 성불을 한다는 것이고 이 예토에서는 성불을 안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성불할 정도로 깨달음이 있지만 마지막 부처의 모습을 나눌 때는 남자로 몸을 한번 바꿔서 온다. 그래서 변신 성불론이라 그러거든요. 변신 성불론이지만 화엄은 그렇지 않다. 화엄은 누구나 다 성불해 있다는 게 근본이고 등각자리, 묘각이 오기 전에 등각자리에는 전부 여성 성지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야부인이라는 분이 여성이니까 뭐 성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부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을 낳아주려면 엄마가 필요하니까 여성의 몸을 받아와서 석가모니 부를 낳아준 거다. 부처가 여성의 몸으로 와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만에 낳고 나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게 등각보살로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타너 스님이 해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성불론에 있어가지고는 화엄이 최고인데 그것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페미니즘 연구하려면 화엄경 연구해야 된다. 좀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봐라. 최고의 경전 아니냐. 그리고 스님 뭐 앞으로 여성도 대통령도 나오고 뭐 총리도 할 거다. 이런 말씀도 40년 전에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화엄 사상에 입각한 그런 스님의 어떤 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타너 스님이 이제 화엄경, 신화엄경 함론 이제 원고 교정까지 다 마치시고 58세 1970년도에 이제 일본에 가셔서 이제 동경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그때는 유불선 전부 다 각기 교수님들 한 100여 분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지 하루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특강이 되고 처음에는 질의응답 같이 토론식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분들이 이제 심취해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통에 이제 일방적인 강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는 100여 명이 전부 다 이제 큰절을 했다고 그래요, 타너 스님한테.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당대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낙가문의 하지메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명한 이제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때 김지겸 박사가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에 있었고, 그분이 그 해거 스님 삼촌이시죠. 그렇죠. 삼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지겸 박사가 타너 스님한테 해거 스님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화엄학으로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일본에서까지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화엄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유불선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역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당신 한 사람이 그 방대한 것을 했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궁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뭐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가가지고 일본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경지를 보여준 것처럼 다시 현대에서는 타너 스님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이제 통쾌한 얘기는 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통 볼 때는 현대 그 불교학의 교학은 일본이 굉장히 세계 선두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낮춰볼 일본 불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제 그 스님이 화엄경을 다 번역했는데 통연론을 중심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통연론을 번역을 하려고 이 통연론의 주석에 보면 막 주역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불선 하는 분이 모여가지고 합동 번역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실패를 했답니다. 근데 스님 한 분 스님이 이걸 다 번역했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김지경 선생 얘기를 듣고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서 초빙을 했고 그때 당시 뭐 말씀하셨던 나카무라 하지메라든지 유교, 도교, 불교 연구자들이 막 30명씩 거의 다 와서 교수들이 가득 자리를 모은 상태에서 이제 그 강연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주 너무 통역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 자신 있게 막 하시는 걸 보고 일주일간 하고 진짜 절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듣고 그때 이제 일본 홍법원에 그 숭산 스님이 계셨어요. 숭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자존심 센 일본 학자들이 절을 했다고? 이건 대서특필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그걸 했냐. 그리고 그때 우리 서우담 선생 같은 경우는 교림출판사 그때 시자로 갔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서 선생님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그 엄청난 일본인 학자들이 절하는 모습을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때 비디오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타너 스님이 어디 다니시면 사진 찍고 뭐 비디오 하는 게 이제 그때 시작됐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화엄 이제 번역하실 때 스님이 이제 제자분들한테 나중에 주역을 많이 강의를 하셨대요. 그때는 스님들이 뭐 주역을 우리가 주역까지 봐야 됩니까? 이럴 때 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통연론 공부를 할 때 막 주역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니네들 이거 주역 안 보면 이거 어떻게 볼라 그래? 그래서 내가 가르쳤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동양학의 그 결정체니까 이 통연론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주역도 보통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스님께서 이걸 하신 게 일본에서도 굉장한 어떤 파급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화엄경을 다 번역을 해놓고 출판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이 원고를 사갈라 그랬대요. 일본이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스님이 참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일본에는 거금을 들여서 사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번역한 걸 책도 출판도 못 하고 있으니 스님이 참 난감하셨대. 그래서 좀 역정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차라리 마음 안 일어나게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스님이 좀 난감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생일대의 대작업이었다. 앞으로는 그 정도로 그 경에 대해서 한문에 대해서 완벽한 분이 나와서 이걸 이렇게 다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